60대부터는 신체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각종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은 초기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에 특히 조심해야 할 신체 질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 고혈압과 고지혈증 초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손상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60대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중에 과도한 지방 성분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는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혈액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 요인 파악하기.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60대 이후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하며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터질 때 발생합니다. 두 질환 모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해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와 함께 복부 비만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액 검사를 받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흡연자는 금연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조기 신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한쪽 팔이나 얼굴의 마비,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조기 신호를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예방에 힘쓰세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과 운동법.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염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을 섭취하는 지중해 식단이 효과적입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참치, 호두를 포함한 식사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력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어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근력 운동은 이를 방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가벼운 덤벨 운동이나 체중을 활용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물 섭취는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심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2. 관절과 뼈 건강 퇴행성 질환 예방하기.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 알아보기. 60대 이후에는 관절과 뼈 건강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무릎, 손목, 허리 등의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해 약해지는 질환으로 골절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에게서 더 흔히 발생하며 폐경 후에는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뼈의 밀도를 확인하고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물 치료나 보조제를 통해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 60대 이후에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케일, 두부,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체 식품으로 두유나 칼슘이 강화된 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이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필요할 경우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뼈를 자극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골절 위험을 줄입니다. 결론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식단과 일상 활동을 통해 충분히 보충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활용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세요.
관절 보호를 위한 올바른 운동과 자세.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동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관절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과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과 근력을 강화합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도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행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물건을 들 때는 허리 대신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적절히 자세를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중 관리도 관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체중은 무릎, 엉덩이와 같은 하중이 실리는 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관절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보호를 위해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이는 운동 중 관절 충격을 줄이고 안전한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운동과 자세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과 습관을 실천하며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세요. 3. 당뇨병 혈당 관리의 중요성. 60대 이후 당뇨병 발병 위험 요인. 60대 이후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인슐린 분비와 신체의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증후군이 있다면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흰빵, 탄산음료, 과자 등 고혈당 지수를 가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혈당을 소모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며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증가도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체중 관리가 당뇨 예방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혈당 수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은 당뇨 예방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당뇨병 발병 위험 요인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체중 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습관. 당뇨병 예방의 핵심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섬유질 식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주식으로 선택하고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세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는 최소화해야 하며 대신 견과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소모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소모하게 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식후 15분 동안 걷는 습관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내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매일 78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며 신체 회복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장, 눈, 신경, 심혈관계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당뇨망막증은 조기 발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합병증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매년 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망막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로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초 신경 손상도 당뇨 합병증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와 혈압 검사를 통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심장 질환 위험 요인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합병증 예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약물이나 치료법을 조정하세요. 결론적으로 당뇨 합병증은 조기 발견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당뇨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세요. 4. 치매와 뇌 건강인지 기능 저하 방지. 기억력 저하와 초기 치매 신호. 60대 이후에는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의 변화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건망증은 특정 물건의 위치를 잠시 잊는 정도라면 치매는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익숙했던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로는 판단력 저하와 기분 변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산을 잘못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무기력해지고 사회적 활동을 꺼리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초기 치매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 위험을 관리하세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해 보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딸기, 견과류도 추천됩니다.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은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당 상태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활 습관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 또는 퍼즐을 푸는 활동은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신경 회복을 돕습니다.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학습과 사회 활동. 60대 이후에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학습과 활발한 사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학습은 뇌의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단순한 독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좌에 참여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단순히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화 중에는 기억을 떠올리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뇌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도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퍼즐 풀기, 보드게임 또는 숫자 맞추기 같은 두뇌 활동은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러한 활동에 투자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과 학습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학습과 사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뇌를 항상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 기타 질환 소화기와 면역력 관리. 위장 질환과 간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60대 이후에는 위장 질환과 간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화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소화불량, 위염 또는 장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은 체내 해독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를 적당히 먹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여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세요. 특히 과식을 피하고 식사를 천천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간에 독소를 축적시켜 지방간, 간경화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60대 이후에는 알코올 섭취를 주 12회로 제한하거나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소화기 건강에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요구르트나 발효 음식도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녹차, 블루베리, 견과류와 같은 음식은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또한 간에 부담을 주는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하고 간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간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장과 간 건강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검진으로 소화기와 간 건강을 유지하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과 감염 예방.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독감, 폐렴과 같은 감염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 브로콜리, 피망과 같은 음식을 섭취해 면역세포를 강화하세요. 또한 아연이 포함된 해산물, 견과류, 콩류는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매일 78시간의 숙면이 권장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또는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넷째,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감염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독감 시즌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세요. 결론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60대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당뇨병, 고지혈증, 신장 질환 등의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체중, 체지방률 측정은 심혈관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을 위한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장암이나 위암의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과 관련하여 간 기능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 간염, 간경화와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 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사를 포함해야 하며 남성은 전립선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 폐 CT 검사를 고려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치아와 구강 건강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잇몸 질환과 치아 손실이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잇몸 상태를 점검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면 생활 습관이나 치료 방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유지와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며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60대 이후 건강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심혈관, 관절, 당뇨병, 치매 예방 방법과 면역력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몇 가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70대를 위한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지켜도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쉽게 살이 찌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또한 관절과 뼈에도 부담이 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이나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하면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가볍게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팔 근육을 단련하면 상체의 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한 번에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빠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같은 저지방 육류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치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5분 두뇌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양치를 할 때나 물건을 잡을 때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암기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새로운 것을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한 계산하기입니다. 스마트폰 계산기 대신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두뇌 훈련에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스도쿠, 십자 말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신경 기능을 보호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달걀, 견과류,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대신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글씨 쓰기입니다. 메모를 할 때 손으로 직접 쓰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음악 듣기와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대화와 토론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소화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노화도 빨라집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배변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도 소화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장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구마, 귀리, 현미 같은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세 번째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같은 음식은 장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장내 나쁜균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은 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 소화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매일 꾸준한 식습관으로 소화력을 지켜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절통, 소화불량, 빈뇨 등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감퇴, 체중 증가, 노화 촉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숙면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면 몸이 젊어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생체 리듬을 맞춰 숙면을 돕습니다. 두 번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이완하면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루틴을 지키면 몇 주 안에 숙면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세요. 반면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생활을 지속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면 정신적 안정감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 모임이나 동호회를 활용해 보세요.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늘려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문자라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나 영상 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허리가 굽어지면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가 굽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관절과 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척추가 휘면 폐활량이 감소해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허리가 구부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오래 생활하면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굽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 건강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듭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는 것을 예방하려면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거나 설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틈틈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켜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허리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유지하려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서기입니다.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이 상태로 1분 동안 유지하면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을 올리고 기지개 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면 척추가 바로 펴집니다. 네 번째 운동은 고개 들고 가슴 펴기입니다. 한 번씩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구분 등이 펴지고 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균형이 잡히고 허리도 곧아집니다. 하루 3분만이라도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면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혹시 걸음걸이가 나이를 나타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걷는 모습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발을 끌면서 걷거나 작은 보폭으로 걷는 것은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기차게 걷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젊은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보폭을 넓게 하고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발을 끌지 않고 뒤꿈치부터 닿게 걸으면 하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한데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으면 몸 전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교정되고 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걷는 습관을 바꾸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걸음걸이를 신경 쓰면서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 두뇌 건강을 챙기는 습관, 숙면을 위한 습관, 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까지.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앞으로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등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와 발목이 쑤시죠.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관절 관리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부터라도 꾸준한 관리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에도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 관절 건강에 좋은지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무릎 통증 없이 걷고 싶다면,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 관절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내 관절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걷기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덜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서 움직일 때 윤활액이 순환되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걷기는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걷거나 오르막길을 많이 걸으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쿠션이 있는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습관적으로 걷는 시간을 정해두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습관을 들이면 무릎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체중 관리,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합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수영, 실내 자전거,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체중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드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관절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관절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관절이 더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80대, 90대에도 무릎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움직이는 것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하게 사용해야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경직되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은 관절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앉아 있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나 소파에만 오래 누워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관절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가볍게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프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절 관리법입니다. 물론 무릎이 붓거나 심하게 아플 때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빨리 퇴화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뼈 건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무릎, 발목, 허리 등 관절을 이루는 뼈가 튼튼해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유제품이 맞지 않는 분들은 두부, 멸치, 시금치, 콩류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도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유지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칼슘 700mg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결국 뼈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충분하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비타민 D 생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하루 800IU에서 1000IU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뼈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관절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엉덩이 뼈가 골절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은 골밀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 짜고 가공된 음식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 탄산음료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건강한 관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80대, 90대에도 튼튼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음식 선택부터 다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염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강황울금도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염증을 완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와 관절을 보호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이 많아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도 관절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가 관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체리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은 관절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같은 단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설탕이 많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커져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 짜고 가공된 음식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술과 카페인도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늘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등 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관절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강황울금과 생강 천연 항염 효과로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체 내 염증을 낮추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합니다. 이 5가지 음식만 꾸준히 섭취해도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관절염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드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평소 식단부터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70대, 80대에도 관절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이 지지해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강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려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체 근력이 강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도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반대로 근력이 부족하면 무릎이 흔들리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체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강해져 걸을 때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이 덜 흔들리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근력을 키우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일상에서라도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력이 곧 관절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체 운동을 생활화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거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무릎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에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레그레이즈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는 운동도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약한 분들은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관절이 더 유연해집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무릎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특별한 운동 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강화 운동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력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와 발목이 튼튼해집니다. 네 번째, 벽을 이용한 스쿼트 운동.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90도로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앉아서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여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즉, 5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15kg에서 25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6배에서 7배까지 무릎에 부담이 실릴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 지속되면 연골이 빨리 닳고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상당수는 체중 증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몸무게가 5kg 줄어들면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 연골 손상이 빨라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과체중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이 줄면 관절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체중 변화가 적고 관절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을 유지하고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키웁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쌀, 밀가루보다 현미,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는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체중 관리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관절 마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도 체중 조절과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적절하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움직임이 편하고 피로감도 덜 느껴집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중을 꾸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관절과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어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을 지속하면 관절 부담 없이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세요. 식사 후 움직이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 허리, 어깨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소파에 오래 앉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무릎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의 균형을 맞추고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도 등을 펴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척추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관절 보호 습관을 실천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굽혀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는 경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기보다 양발에 균등하게 힘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자주 움직여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기 쉬우므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가락과 손목 관절도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쿠션이 좋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특히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무릎과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과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관절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점검합니다.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점점 닳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무릎과 관절 건강 검사를 받으면
이상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MRI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 불편할 때는 운동을 잠시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빠른 치료가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릎과 관절 건강은 운동, 식습관, 체중 관리,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올바른 식습관, 하체 근력 강화 운동만으로도 관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 무릎 보호 습관, 적정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무릎과 튼튼한 관절로 80대, 90대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하고 싶은 관절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무릎 건강 비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에 무릎이나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